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니쌤 이동헌입니다. 오늘은 매일 사설 칼럼 50번입니다. 이번 주의 마지막 회차 사설 칼럼입니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님이 쓰신 한겨레 신문 2월 3일자에 실린 칼럼 도처에 적대감이 끓고 있다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도처라는 말은 여기저기, 여기, 저기, 곳곳에 적대감이 끓고 있다. 적대감은 여기 어휘 보시면 적으로 여기는 감정이에요. 우리 전쟁할 때 적은 죽이는 거죠. 살인, 살인 충동 뭐 이런 거 된다는 거예요. 적은 죽여 없애야 되는 거잖아. 전쟁에서는 굉장히 혐오, 싫어하는 그런 것들이 끓고 있다라는 말은 많이 있다. 적대감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적대감은 무엇에 대한 적대감이고 왜 많은지에 대해서 무엇에 대한 적대감, 무엇에 대한 적대감인지, 왜 이렇게 많은지, 이 적대감이 왜 이렇게 많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미리 좀 얘기하자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농업 중심 국가에서 산업 중심으로 공장이라든가 IT 그런 쪽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럴 때 농업국에서 좀 잘 못 사니까 가난을 좀 탈출하려면 불평등을 좀 참고 견뎌야지. 밥 굶고 사느니 밥을 좀 먹게 해준다는데 불평등 좀 이제 참고 견뎌야지. 그래서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하는데 뭐 니들은 좀 참고 견뎌야지 뭐. 다 성장한 다음에 나눠줄게. 이거는 이제 분배는 나중에 나눠주는 분배는 다 성장하고 난 다음에 해줄게. 나중에 할게. 라는 그런 논리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참고 견뎌야 하는 걸 강요했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지. 가난을 탈출하려면 불평등 좀 감수해야지.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기다려왔고 버텨왔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 견디기만 해야 하나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것이 어떤 자본의 독점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 불평등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등. 우리가 뭐 양극화, 노동자 중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런 것들, 이 상층, 하층 이런 것들이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이거는 내비두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내비두면 난리 나요. 전쟁 수준으로 난리 나니까 이걸 안 돼요.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이 글에서는 이 신 교수님의 생각은 정치, 민주주의 다 정치가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할 수 있다. 유일한 해결책은 정치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잘 작동해서 이 불평등을 해소할 제도와 법을 만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 뒤집어 엎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국회의원 뭐 거창하게 나서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 지역 국회의원 누구인지 알아보는 겁니다. 전화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관심 받으면 국회의원은 표를 받아야 되니까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거든. 또 나중에 여러분이 성인 되었을 때 투표를 우리 삶을 조금 더 멋지고 아름답고 튼튼하게 바꿀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겠죠. 그 국회의원 후보자가 무슨 일을 해왔는지, 아니면 시장 후보자가 무슨 일을 해왔는지, 어떤 일을 할 건지, 그 사람의 말을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꾸 판단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투표하는 날은 노는 날? 그럼 안 됩니다. 그러면 관심이 멀어지면 이들은 지 맘대로 해요. 안 됩니다. 그래서 감시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되게 어떤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학생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이 정도만 여러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 이걸 해결하는 거는 우리가 민주주의가 잘 작동돼서 정치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열심히 감시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해야 된다. 뭐 그 정도로만 알면 어떨까 싶어요. 자, 어휘 아까 적대감 봤고요. 그 다음에 부상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물 아래에서 물 위로 잠수함이 부상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관심의 대상이 됐다. 주의를 끌었다. 주의를 끌었다. 뭐 이런 뜻으로 여러분이 부상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고무하다. 이 고자가 이제 북도 추고 북도 두드리고 춤도 추는 그런 거예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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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으쌰 이렇게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우는 것을 고무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글 좀 볼까요? 그냥 작디작은 소모품, 계속 오래 쓰이지 못하고 건전지처럼 여러분들 다 쓰면 건전지 버리죠? 그런 걸 소모품이라고 하죠. 그냥 두 손가락으로 살짝 들었다 놔서 바꿀 수 있는 그런 부품일 뿐, 그 소모품 대체할 게 수천 수만 개가 뒤에서 대기 중, 10,000원 6, 7장 벌어보겠다고 늙은 몸뚱이 이끌고 카트 끌고 일하시는 40대 50대 분들, 겉으론 티 안 내도 속으론 가슴 찢어지실 거다. 돈 버는 인간 아주 소수고 상위 직장에 한정되어 있고 학벌 스펙으로 시작부터 커트 당하는 거 모르냐? 누구의 말일까요? 큰 따옴표는 직접 인용인데. 직접 인용인데. 이 글은 쿠팡 물류센터, 쿠팡 여러분 아시죠? 온라인 쇼핑몰이죠. 물류센터의 알바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견한 것이다. 지난 1월 20일 영하 10도의 추위 속에 50대 노동자가 화장실에서 심근경색으로 심장마비죠. 사망한 그곳이다.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휴대폰도 반납하고 휴식시간도 없이,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진짜 가능할까요? 왜 휴식시간을 왜 안 줘? 화장실 어떻게 가라고? 매 순간 시간당 작업량을 감시받으며 일한다. 이거 지금도 그럴까요? 쌤도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네. 21세기에 이런 때가 있을까? 거기서 일하는 청년은 들은 스스로를 노예, 부품, 버러지로 부르며 이 현실에 항의하고 있다. 되게 비참한 항의네요. 물센터만이 아니다. 공장, 편의점, 공사장, 콜센터 등 도처에서 곳곳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적대감이 조용히 끓고 있다. 이거네요. 이 적대감 여러분, 이 적대감은 자본주의였네요. 자본주의에 대한 적대감이었네요. 다시 내려갈게요. 미국의 정치학자 마틴 립셋은 외국의 학자를 인용하고 있네요. 여기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저서에서 왜 미국에선 유럽과 달리 노동자들의 연대와 계급의식이 성장하지 않았는지를 분석했다. 유럽에서는 성장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래서 노동자들이 권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개는 안 했어요. 왜 그러는지 소개는 안 했어요. 궁금합니다. 왜 그럴까? 궁금하네요. 책 한번 찾아볼까요? 이 책. 미국의 역사적 맥락이 다른 한국에서도 오랫동안 이 질문이 유효했다. 이 질문이 왜 한국에선 유럽과 달리 연대와 계급의식이 성장하지 않았는지가 똑같다라는 거죠. 미국과 똑같이 한국에서도 노동자들의 연대와 계급 의식이 성장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궁금합니다. 세계사에 유례 없이 급속한 산업화, 다른 나라 100년 이상 걸릴 걸 우리나라 3, 40년 만에 해치웠죠. 이루어졌지만 계급과 불평등,
차별이죠. 불평등이라는 문제가 전면에 부상한 적은 드물었다. 그동안은 아까 말했잖아요. 좀 참아. 부자 되겠다는데 좀 참아. 가난 면하겠다는 좀 참아. 이랬단 말이죠. 오랜 세월 동안. 별로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했었어요. 그런 한국에서 지금 의미심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뭔가 좀 부상했나 봐요. 결과 불평등 문제가 전면에 부상했다라는 얘기겠죠? 봅시다. 근거가 뭔지.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와 중산층의 비중이 점점 더 커져왔다. 신광영, 조던문, 백승호 등의 연구를 보면 농민이 대부분이던 1960년대에 노동계급은 16%에 불과했어요. 거의 없었죠. 그렇지만 2010년, 50년 후 43%까지 올랐고요. 신중간계급과 합치면 거의 성향이 비슷한 계급과 합치면 77%입니다. 그러면 10명 중 8명이네요. 지배층이 1인 1표 민주주의의 혐의 잠재성을 두려울 만한 계급 구조이다. 1인 1표니까 이 77%가 그들의 어떤 이익을 대변할 이익을 얻기 위해 투표한다면 세상이 뒤집어질 것이다. 세상이 바뀔 것이다 라는 전망이죠. 왜냐면 지배층이 원하는 대로 이들이 표를 주진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투표는 누구나 다 똑같이 한 사람당 한 표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이 그분들, 노동계급과 중간계급 합치면 77%니까 이 정도면은 이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지. 그런 정당으로 표를 몰아주면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분들이 정치로 구현하지 못해요. 이분들이 그대로 다 이분들을 위한 예를 들면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 있지만 여기에는 표를 몰아주지 않아요. 대부분 다 우리가 알고 있던 여당, 야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이런 당에 표를 몰아줘요. 즉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를 위한 정당에는 표를 안 몰아줘요. 그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자, 하지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자본주의의 근본 문제인 노동, 복지, 불평등은 핵심 이슈가 되지 못했다. 오랜 세월 동안 못했다 그랬죠. 군도 독재가 심어놓은 박정희, 전두환 말하는 거예요. 박정희, 전두환 1961년부터 1987년까지 우리나라 산업화 시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반공 이데올로기, 지역주의적 편견, 경쟁, 서열, 능력주의와 같은 왜곡된 의식들이 만연했다. 널리 퍼졌다. 이러느라고 노동, 복지,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부와 권력 가진 자들은 이런 것들, 왜곡된 의식들을 고무하고 격려하고 이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 가진 자들이 편하게 세상을 지배하려면 지배하기 위해서죠. 지배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세상 바꿔야 되겠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반공 이데올로기라든가 지우지 편견, 경쟁, 서열, 능력주의 하나만 가지고도요. 노동자 니네들이 그렇게 돈 못 버는 거는 니네들 능력 없어서 그런 거야. 노동자 탓이라고 막 이제 둘러대고 뻔뻔하게 이런 것들을 강요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노동, 복지,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할 만한 그런 토양이 안 됐어.
뭐 전쟁도 겪었고 전쟁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복지 확대를 하면 이들에게 다 혜택이 많이 가는 거거든요. 혜택이 많이 가는 건데 이 왜곡된 의식들 때문에 종북이니 공산주의니 퍼주기니 포퓰리즘으로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노동자 계급 저소득층을 위해서 복지를 확대하는 정당의 정책을 이들이 오히려 욕을 하고 있어. 종북, 공산주의, 포퓰리즘으로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노동자 저소득층을 위해서 복지 확대를 하면 이 혜택이 이들에게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왜곡된 의식들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욕을 하고 있으니 이 글에서는 계급 배반이다. 이들의 계급을 배반해서 욕을 하고 있다. 비난하는 게 잘못된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들. 지금 나중에 제가 얼굴 보고 얘기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아직 배경지식이 좀 부족해서 이것들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쌤이도 간단하게만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이런 문제들이 중요한데 우리의 삶을 얽매이고 하는 건데 이것들 때문에 잘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난 10여 년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답니다. 김용철, 조영호, 신정섭의 2018년 연구에서 노동계급의 73%, 신중앙계급의 70%, 열의 7명 정도가 기업이 노동자, 소비자 희생시켜 돈을 벌고 있고 정부는 기업과 부자 편이다. 생각이 변했네요. 여유진, 김영순의 2015년 연구를 보면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정부의 복지 책임과 복지 지출 확대를 고소득층보다 확실하게 더 강히 지지했다.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못했잖아요. 이들이 이런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변화네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변화. 필자가 이 신 교수님과 인천대 박선 교수 지난해 발표한 논문에서도 소득, 고용, 자산이 낮아질수록 저소득층일수록 헬조선 인식, 살기 어렵다 인식이 강해지는 상관성을 확인했답니다. 최근 학계의 많은 조사에서 이와 유사한 변화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다가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동안은 자본주의의 불평등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그러려니 하고 있다가 뭐 잘해주겠지 하고 높은 분이 잘해주겠지 라고 했다가 이거 아닌데? 문제가 있어 자본주의 라는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예요. 인식의 변화가 보고되고 있대요. 물론 학문적으로는 좀 성급한 판단을 경계할 이유가 있습니다. 좀 신중하게. 이게 지금 변화가 보고되고 있지만 이것을 조금 아직 뭐랄까 확실하게 굳어졌다라고 굳어진 현상으로 보는 것에 좀 신중하고 있어요. 보는 것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서로 반대되는 서로 충돌하는 조사 결과들이 있고 이런 패턴이 얼마나 튼튼한지도 굳어진 현상인지도 불분명하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에서 어떤 흐름을 좀 본다면 많은 수의 노동자, 중산층이 자본주의 불평등을 인식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네. 노동, 복지, 분배 이게 해결책입니다. 노동, 복지, 분배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 수립이 1948년 이후에요. 그리고 아까 말했죠? 박정희, 전두환이 1961년부터 1987년까지 독재해서 이런 거 얘기 못했다고요. 근데 그 이후에도
2000년대까지도 이런 얘기 못했잖아요. 그러다가 2015년 이후에 이렇게 이 문장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중산층이 불평등에 대해서 인식해서 깨달았습니다. 깨닫다. 뭐가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하려면 노동에 대해서 비정규직 문제, 복지 확대해야 되고 성장만 하지 말고 분배 좀 해. 응? 서로 이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잖아. 양극화, 해소, 해결. 이거 좀 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과거엔 희박한 계급의식이, 희박하다는 말 거의 없는 이에요. 거의 없는 계급의식이 노동정치, 분배정치의 발전을 가로막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급의식, 내가 노동자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노동자가 좀 더 잘 살기 위한 정치를 해야 되겠고, 내가 분배를 잘 받지 못하고 저소득층이다 하면은 내가 왜 저소득이지? 열심히 일했는데 왜 돈 이거밖에 못 받지? 자본가가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런 의식이 거의 없었단 말이야. 옛날에는 아까 말했잖아. 먹고 살게 해주는데 불평등은 좀 참어. 알았습니다. 이랬다는 거야. 지금은 바뀌었어. 도처에 편재한 곳곳에 퍼져 있는 계급 갈등의 불씨를 정치가 대변하고 정치가 얘기해주고 정책으로 만드는 것. 승화라는 말을 여기서는 만들다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역시 과제가 되었다. 이것도 중요한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해결책은 정치가 정책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게 유일한 해결책이라 그랬죠? 이거 해결책 안 하면 불씨니까 불나. 나라가 그냥 뒤집어 엎어지는 거야. 자,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 아까 맨 처음에 생각해 보세요. 쿠팡 물류 노동자들의 신분제 같은 차별, 정규직, 비정규직, 비참한 빈곤 현실, 극심한 불평등, 추락에 대한 불안, 잘리면 끝이다. 자영업자들 벼랑 끝에 몰리고 있죠. 이런 현실들을 이제 많은 사람이 알아요. 그리고 정치가 이 문제를 개선할 인력, 예산, 법적 근거를 실제로 제공하길 바란다. 정치가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법을 만드니까요. 이제 한국 정치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개념을 필요로 한다.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자죠. 자신의 시간, 노동, 신체, 삶에 대한 주권과 자유를 박탈당한 곳에서 민주주의란 단어는 공허하다. 쓸모가 없다. 쓸모 없다는 거예요. 이런 주권과 자유를 다시 찾아줘야지. 박탈의 말은 빼앗긴 거잖아. 빼앗긴 거거든요. 그래서 빼앗긴 것을 찾아주고 그런 다음에 온전하게 민주, 백성, 국민이 주인 되는 그런 세상 진짜로 쓸모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시 노동자들이 자신의 시간, 노동, 신체, 삶에 대한 주권과 자유가 빼앗기는 데서 민주주의는 허울뿐이다. 쓸모없다.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부르주아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직접 생산한, 만들어낸 이 폭민은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불평등하니까 이에 대해서 폭동으로 저항하는 국민이에요. 자본주의 사회도 불평등 때문에 이에 저항하고 이를 요구하는 하는 국민은 폭동으로 저항하는 국민이에요. 자신을 소외시킨 사회, 자본주의 사회죠. 증오하며 자신을 대변해주지 않는 의회, 정치 역시 증오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자본으로부터 소외받고
이 사회로부터 소외받죠. 월급도 조금밖에 못 받고. 그러면 이제 막 불만이 쌓이고 뭐 폭동도 하고 시위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폭력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 때문에, 불평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저항하고 투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치가 새로운 개념으로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불평등의 시대에 민주주의는 일하는 사람의 땅으로 내려와야 한다. 가진 자들만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못 가진 자, 좀 덜 가진 자들을 위해서 최소한도로 열심히 일한 만큼 일할 기회를 주고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하게 자신의 임금, 월급, 대가를 받아가고 좀 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이런 세상이 돼야 억울함이 없고 분함이 없고 적대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희망이 없는 없는 세상. 그래, 부자는 원래 그렇지 뭐. 에이, 우리 같은 게 뭐 무슨 할 수 있는 게 있겠어. 이렇게 살다 사는 거지 뭐. 이런 사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로 바꿀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사설 칼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 좀 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칼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매일 사설 칼럼 50번 도처에 적대감이 끓고 있다 였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